안녕하세요. 바르다 정형외과 이승엽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요. 이런 날 발목 접지르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운동 루틴 주제는 발목 인대 파열일 때 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살면서 발목 한번 접질려 보지 않은 분들은 잘 없을 정도로 흔하게 많이 다치는 관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보통 발목을 다쳤을 때 많이 하는 표현들이 있죠.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뵙게 되면은 대부분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접질렸어요." 뭐 "삐었어요." 또 "삐끗했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간혹 "꺾였다." 뭐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제 보통은 "접질렀다." 뭐 "삐끗했다." 이런 표현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인제 용어들을 막 혼용해서 인제 쓰게 되는데 보통은 인제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아 나 인대가 좀 다친 것 같다. 발목이 삐끗했으니까 염좌인 것 같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염좌 그리고 인대 파열 이 용어가 쪼끔 혼동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용어를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우리가 염좌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 인대가 다친 거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인대가 찢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인대가 좀 그냥 늘어난 것 같다. 그냥 충격을 받은 것 같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인대 파열은 실제로 인대가 찢어지고 뭐 끊어지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염좌라는 단어를 우리가 초록창에 검색을 이렇게 어학사전에서 해 보면 갑작스런 충격이나 운동으로 근막이나 인대가 상하거나 타박상으로 피하 조직이나 장기가 상한 것 이렇게 나오는데요. 용어가 너무 어렵고 쉽게 생각해서 염좌는 인대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손상을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러면 염좌, 인대 파열 도대체 뭐가 다를까를 보면 우리가 염좌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1 단계가 흔히들 '인대가 늘어났다.'라고 알고 계시는 어떤 그 경도의 단계입니다, 가장 경미한 경우. 그러면 인제 2 단계가 되면 인대가 부분 파열된 것, 그러니까 인대가 인제 살짝 찢어지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다 끊어진 것은 아니고 인대 연속성이 좀 남아 있는 상태고 3 단계가 되면 인대가 완전히 찢어진 즉 완전 파열의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대 파열이라는 것은 인대 파열이 쪼금 더 작은 범주고 염좌가 큰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대 파열이 염좌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좌 단계 중에서 2 단계, 3 단계 인대 파열이 염좌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좌라는 것 자체가 인대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상을 일컫는 말이다."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발목을 접질렀다. 삐끗했다." 라고 말을 할 때 대부분 그 많이 접지르는 방향이 있어요. 이 오른쪽 발 기준으로 여기가 엄지발가락이니까 여기가 바깥쪽 안쪽이면 대부분 4번 손상이라고 해서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이 발목을 이렇게 돌려 보면 안쪽으로 꺾일 때 우리가 그 꺾을 때 이제 이 범위가 많지 바깥쪽으로 할 때는 각도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쪽으로 꺾이는 손상이 쪼끔 더 운동 범위도 크고 하기 때문에 손상도 좀 잘 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인제 뭐 스포츠나 활동을 하다 보면 접지르는 상황들이 특히 축구 경기할 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태클을 들어올 때 발목이 이런 식으로 꺾이는 4번 손상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인대가 안쪽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있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꺾이면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확 늘어나면서 손상이 오겠죠. 그래서 바깥쪽에 다칠 수 있는 인대들이 종류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크게 보면 한 5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기 지금 이렇게 길게 보이는 뼈가 비골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바깥쪽 복숭아뼈고 보면 별 모양처럼 이렇게 인대가 5개가 있죠. 근데 인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게 이 복숭아뼈 앞쪽에 붙어 있는 전거비 인대라고 하는 인대가 많이 다칩니다. 가장 손상이 취약한 인대고요. 그 외에도 뭐 종비인대, 뭐 전화경비인대 이런 식으로 많이 다치는데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 그냥 그 뼈의 앞글자를 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전방에 있는 거고 거비 그러니까 거골이라는 뼈와 비골이라는 뼈를 연결하는 인대, 종비인대도 비골이라는 뼈와 종골이라는 뼈를 연결하는 인대.
이게 그 앞 글자를 따서 붙인 약자고요. 다른 인대들이 단독으로 손상이 오는 경우는 잘 없고요. 대부분 이 전거비 인대가 먼저 다치면서 더 심하게 다치면 다른 인대들이 추가적으로 손상이 오는 형태로 염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밖에서 이렇게 그 우리가 해부학 구조를 잘 모르더라도 대충 만져보면 이 인대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바깥쪽 복숭아뼈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 이 바깥쪽 복숭아뼈 그 앞쪽에 사선으로 요렇게 가는 요 부분이 전겁이 인대, 많이 다치는 인대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발목을 접질렀을 때 이 부분을 눌러보면, 압통이라고 하죠. 눌렀을 때 생기는 통증. 이 부분이 아프면 '이 인대가 정겁 인대라고 하는 게 손상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대가 끊어지면 어떤 증상들이 생길까요? 대부분 뭐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 아까 4번 손상이 많다 그랬죠, 안으로 접지르는.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다치니까 그 부분이 아프고 붓겠죠. 심하면 인제 멍도 들 수 있고요. 어 어떤 분들은 인제 뚝 하는 느낌을 아예 느끼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접지를 때 뚝 하는 소리가 났다, 아니면 남들은 못 들었어도 '내가 뚝 하는 어떤 느낌이 느껴졌다.'라고 하면 뭔가 찢어졌다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인대 파열이 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대부분 딛기 힘들죠. 통증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딛게 되고 누군가 부축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급성일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좀 시간이 지났거나 만성적으로 많이 다치는 분들은 막 많이 아프다기보다는 좀 힘이 없다, 좀 발목이 뭐랄까요? 좀 불안정하고 좀 덜렁거리는 느낌? 뭔가 이렇게 그 뭐 이게 좀 '아구가 안 맞는다.' 약간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오고, 그러면 인제 과연 진짜 인대가 끊어지면 생각만 해도 되게 아플 것 같잖아요. 근데 '과연 인대가 끊어지면 정말로 못 걸을까?' 인제 간혹 환자분들께서 다치고 나서 한 2-3일 정도 지났는데 처음에 비해서 통증은 많이 좋아졌으니까 "인대 파열은 아닐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초음파나 검사를 해 보면 인대가 찢어진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인제 대부분 가지는 의문점들이 선생님, 저는 인대가 끊어졌다고 하는데 별로 안 아파요. 잘 걸을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인대 파열이 맞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대가 끊어졌다고 해서 항상 못 걷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급성기, 그러니까 다친 지 얼마 안 됐을 당시에는 붓고 아프고, 그리고 손상된 어떤 정도나 환자분의 어떤 그 통증의 그 강도가 좀 주관적이기 때문에 발을 딛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잘 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좀 만성기로 가게 되면 여러 번 좀 오히려 접질렀던 분들이 반복적으로 접지르다가 또 접지르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접지르긴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오히려 통증 자체가 많다기보다는 좀 붓는 거라든지 자주 접지르는 어떤 그 불안정한 느낌? 좀 힘이 없고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론은 급성기 때는 붓고 아프고 멍들 수 있고 딛기 힘들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은 못 걷지는 않고 잘 걷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발목 인대 파열을 진단하는 어떤 그 툴이 보통은 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찍는 게 엑스레이고, 엑스레이는 인대 자체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인대 외에 뭐 예를 들어 골절이 있다든지 뭐 다른 어떤 손상이 있는 걸 체크하고, 그리고 그냥 찍는 엑스레이 말고 우리가 어느 정도 발목을 이렇게 꺾으면서 찍는 엑스레이가 있거든요. 그걸 인제 스트레스를 줘서 찍는다 그래서 스트레스 부하 엑스레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인대 파열이나 불안정증을 간접적으로 좀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대 상태를 좀 정확하게 눈으로 보고 싶다면, 그러면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비교적 외래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인대 상태를 직접 볼 수가 있죠. MRI를 찍는 경우는 사실 인대 자체를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찍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보다 다른 동반 병변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레이에서는 인대가 보이지는 않는데
다른 병변들 확인을 하기 위한 것, 그리고 골절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트레스 부하 엑스레이가 정확하다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왼쪽에 있는 엑스레이는 그냥 환자분의 그냥 일반적으로 찍는 엑스레이고요. 오른쪽은 발목을 약간 꺾어서, 그러니까 좀 비틀어서 찍는 엑스레이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인제 그 방사선사 선생님이 직접 환자분 발목을 잡고 이렇게 틀어서 찍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힘을 주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찍어 보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아래에 있는 거골이라고 하는 사각형 형태의 뼈와 위쪽에 있는 이 경골이라고 하는 뼈 요 사이의 이 간격이 일자로 딱 선을 가로로 그었을 때 두 개가 비슷해야 되는데, 오른쪽 화면은 보면 이쪽에 비해서 바깥쪽 부분이 확 벌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대가 안쪽에도 있고 바깥쪽에 있는데, 안쪽 바깥쪽 인대가 둘 다 튼튼하다면 사람이 아무리 손으로 좀 당긴다고 해서 저게 저렇게 벌어질 수는 없거든요, 인대가 단단하다면. 그런데 당겼을 때 이쪽이 이렇게 확 벌어지거나, 그리고 바깥쪽 복숭아뼈와 이 뼈 사이에도 간격이 얘보다 여기가 확실히 확 벌어지면 '아,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구나. 인대가 찢어졌거나 많이 늘어나 있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인대 손상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인대를 눈으로 확인하려면 초음파를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발목에다가 요쪽 그 인대 방향으로 초음파를 대서 보면 이 아래쪽 화면이 인제 그 실제 요 뼈 모양과 인대를 표시해 놓은 건데, 여기 있는 이 하얀 그 복숭아뼈와 밑에 있는 거골이라고 하는 뼈 사이에 이렇게 하얗게 진하게 보이는 이 구조물이 인대예요. 그래서 인대가 이 하얀 줄이 여러 개가 겹겹이 쌓여 있는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적인 인대의 형태인데, 요런 식으로 그림 이미지처럼 하얗게 인대가 선명하게 연결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인대가 끊어지면 뭔가 이 하얗게 연결됐던 게 연속성이 잘 안 보이고 뭔가 좀 지저분해 보이고 어두운 틈이 좀 보이죠. 이럴 때 인대 파열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러한 상황에서 좀 잘 안 보인다 할 때는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발목을 쪼끔 더 그 인대가 벌어지는 방향으로 꺾어 보면 이게 쪼끔 더 벌어지는 형태까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대 파열은 웬만하면 초음파로 확인을 거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RI는 인대 파열 자체를 진단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다른 병변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많이 검사해 보는 경우가 연골 손상이 좀 있거나 관절 내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을 때, 아니면 뭐 힘줄이나 근육 손상이 좀 의심될 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밀 검사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거비 인대라고 하는 것이 MRI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지금 이 화면은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즉 발목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거고,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약간 오뚜기 모양처럼 생긴 까만 큰 뼈가 있고, 여기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까만 뼈인데, 이 뼈와 이 뼈를 연결하는 진한 까만 선이 요렇게 보여야 되는데, 오른쪽 화면에 보면 정상적으로 보여야 될 두툼한 인대가 보이지가 않죠. 그냥 허옇게 비어 보이죠. 인제 이런 형태를 보고 인대 파열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는 대부분의 경우는 비수술 치료를 하게 돼요. 대부분 4 주에서 6주 정도 비수술 치료를 하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비수술 치료를 했을 때 한 10% 이상에서는 만성적으로 불안정한 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만성적으로 불안정한 경우는 어떤 거냐 이러면 인제 자주 접지르는 경우겠죠. 한번 접질렀을 때 어 그냥 잘 치료가 되고 끝나고 다시 안 접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주 접지르는 경우, 접지르진 않더라도 발목에 굉장히 좀 힘이 없거나 좀 불안정한 느낌이 드는 경우, 우리가 강하게 운동을 어떤 고강도로 할 때나 이럴 때 접지르는 것도 문제겠지만,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평지나 계단 조금만 울퉁불퉁한 길, 약간 오르막 내리막에서 쉽게 접지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 정도로 심한 불안정한 것이 장기간 방치가 되면 추가적으로 연골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성적으로 접지르고 불안정한 게 생겼을 때는 증상이라든지 뭐 환자분의 연령대 그다음에 활동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되기도 해요. 그리고 골절이라든지 연골 손상이 동반이 된다면 또 뭐 나이나 어떤 뭐 직업이라든지 원하는 복귀했을 때 수준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단 인대 파열이 있으면 항상 이제 고정을 했어요, 고정. 그러니까 고정을 하면 이제 깁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대 파열이 있으면 깁스 시켜 놓고 막 한 달, 한 달 반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뭐 목발을 주고 아예 못 뛰게 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정을 오래 했더니 발목이 더 굳고 회복이 늦어지고 "인대가 치유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치료의 개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인제 예전에 있던 개념들이 점차 아래쪽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데 바뀌는 것 중에 가장 어떤 중요한 거는 이 위쪽에 있는 내용들 뭐 rest라는 거는 뭐 쉬는 거, ice는 뭐 얼음 찜질하는 거고요. compression은 이제 압박해 준다고 해서 붕대나 이런 보호대를 통해서 이렇게 압박을 해서 붓기를 빼는 거고 elevation도 높은 데 올려 놓고 붓기를 빼는 거. 그런데 이 개념 중에서 이 무조건 쉬어야 되는 이 rest라는 게 빠지고 optimal loading이라고 하는 적절한 좀 자극을 줘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가정 고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좀 딛기도 하고 좀 운동도 빨리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더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자를 따서 보통은 폴리스라고 해서 이런 치료 원칙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몇 개 보면 인제 폴리스에서 1번 P는 인제 프로텍션 그러니까 이제 보호를 해 주는 거죠. 고정을 하는 거고 이런 그 보조기 형태라든지 뭐 반깁스 뭐 심하면 이런 통깁스까지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보조기 중에서 좀 더 튼튼한 형태의 보조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건 뭐 그 손상된 정도라든지 뭐 환자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인대가 찢어졌을 때 뭔가 고정을 시켜 줘야 얘가 안정이 되고 서로 아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고정하지 않고 막 다녔을 때 추가적으로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 고정을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냐. 그거는 환자분마다 차이가 있는데 가벼운 손상일 때는 뭐 3일 이내로 충분할 때도 있고요. 아까 염좌에서 2 단계, 3 단계 인대가 좀 뭐 부분 파열됐거나 심하면 완전 파열된 단계에는 좀 2주 이상 고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꼭 짚는 걸 하지 말아야 되냐 이거는 손상된 인대의 뭐 형태라든지 뭐 손상된 인대의 종류라든지 동반 손상 유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각각 다르게 적용해야 될 수는 있지만 보통은 좀 딛는 것들을 좀 해 주는 게 좋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요. 이런 보조기나 깁스 형태도 있지만 테이핑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리고 특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초기도 초기지만 인제 중기나 후기로 넘어갔을 때 좀 불안정할 때 운동할 때 이런 식으로 테이핑을 하고 운동을 좀 해 주라고 인제 지금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드리는데 제가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테이핑 방법들을 좀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 복숭아뼈에서 한 이제 5 센티 정도 위쪽에 우리가 이렇게 테이핑을 발목을 원형으로 일단 한번 감싸요. 이렇게 붙여 놓고 얘를 인제 기준으로 해서 테이프를 여러 방향으로 좀 붙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인제 스티럽이라고 해서 그 우리 왜 말 안장에 이렇게 그 발걸이 있죠. 등자 형태 이런 형태로 붙이는 건데 아까 감싼 데에서 테이프를 이렇게 발바닥을 돌려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3 개를 연달아서 이렇게 붙입니다. 내 발목 그 너비에 맞게끔. 이렇게 먼저 붙여 주고 그 상태에서 두 번째는 J자 형태로 안쪽에서 내려와서 한번 바깥쪽으로 감싸고 발목 앞쪽으로 와서 요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얘도 3 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바깥쪽으로 갔다가 발목 앞쪽으로 와서 요렇게 이 그림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팔자 형태로 아까 얘기한 J자 형태처럼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와서 앞쪽으로 와서 끝나면 이게 J자겠지만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뒤를 한번 감아서 또 앞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똑같이 이것도 3 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요즘에 인제 그 테이핑하는 것들도 어 인터넷에서도 많이 구비할 수 있고 뭐 약국이나 의료기기 파는 곳에서도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운동 좋아하시거나 좀 조기에 복귀를 원하시는 분들은, 혹은 뭐 깁스나 보조기가 좀 불편해서 하기 힘들고 또 뭐 좀 이렇게 직장에 좀 출근할 때 눈치 보인다 이런 분들은 테이핑이라도 꼭 하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추가 손상을 방지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폴리스에서 인제 두 번째 옵티멀 로딩이라고 하는 것이 조기에 재활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 고정하는 것은 좋지 않고 적절한 자극을 자꾸 줘야 돼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단계별로 관절 운동을 증가한다는 건 인제 스트레칭 연습을 해서 굳은 걸 빨리 풀어 주고 좀 딛고 근력 운동을 적절히 시작을 하면 그런 것들이 혈관을 잘 형성하고 인제 근섬유가 재생되는 걸 촉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대 치유가 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호대 보조기를 착용하고 가급적이면 바로 보행을 시작하게 되고, 저는 보통 인대 파열 환자분들한테 목발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뭐 줘야 되는 경우 간혹 있지만 대부분 안 드려도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기에 적절하게 인제 디뎌 주면서 자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만 괜찮다면 뭐 다음 날, 그다음 날, 뭐 이틀, 3일 요때부터 쪼끔씩 디디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자극을 좀 주고 할 수 있다면 좀 인제 조기에 관절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가볍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쪼금씩 굳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빨리 운동해서 아픈데 역효과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발목을 위로 드는 운동, 아래로 내리는 운동. 쉽죠? 그냥 위로 들고 아래로 내리고 이런 것들을 천천히 가볍게 해 주시는 거고, 이게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별거 아니고 한자말을 이렇게 써 놔서 그런데, 족이 인제 발이니까 배는 등배자를 써서 발등 쪽으로 구부리는 거, 그게 이제 위로 드는 거죠. 족저는 발, 바닥, 저가 인제 바닥이라는 얘기니까 발바닥으로 구부리는 거. 이런 운동들을 좀 시작하고요. 보통은 인제 집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으셔서 ABC나 뭐 1, 2, 3 뭐 이런 형태로, 아니면 인제 이름 쓰기를 하셔도 좋고요. 이 인제 선생님이 잘 하는 걸 보면 발끝으로 어 지금 보면 A, 알파벳 A를 대문자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B 요렇게 발끝을 이용해서 또 C 요렇게 하고 뭐 D도 할 수 있으면 요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제 운동 범위를 쪼끔씩 인제 늘려주는 운동을 하고, 주의해야 될 거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인제 3 일째부터는 근력 강화 운동을 하시라고 되어 있는데 뭐 3 일째 딱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아니고요. 통증이 좀 줄고 붓기가 좀 빠지고 할만해지면 언제든지 시작해도 된다는 뜻이고, 통상적으로는 첫 주 차에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제 발을 내려다 봤을 때 쉽게 생각해서 동서남북 방향으로 네 방향대로 운동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온 뭐 족배굴곡, 족저굴곡, 그러니까 위로 들기, 아래로 내리기 운동. 내반 외반은 안쪽으로 가고 바깥쪽으로 가고, 우리가 이렇게 동서남북 방향으로 발목 재활 운동을 인제 시작하는 건데요. 근데 이 중에서 그 과도하게 발목을 아래로 내리는 거, 그리고 과도하게 발목을 안쪽으로 꺾는 거, 그 두 가지 동작은 초반에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그 바깥쪽에 다친 인대가 좀 많이 늘어나는 힘을 받기 때문에 과도하게 하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이 아까 인대가 바깥쪽이 많이 다친다고 했으니까 바깥쪽에 있는 근력을 키우는 외반 운동이라고 하는 걸 많이 해야 돼요. 그중에 가장 그 목표가 되는 근육은 비골근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왜 전거비 인대라고 해서 바깥쪽 복숭아뼈에 붙어 있는 이 인대가 많이 다친다 그랬잖아요. 이 인대뿐만 아니라 요 주변부가 많이 다치는데, 발목 바깥쪽에는 잘 보면 요렇게 하얗게 두 쌍으로 한 쌍으로 지나가는 두 개의 힘줄이 있어요. 얘가 올라가면 근육으로 바뀌면서 이런 비골근이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하는데, 이 비골근을 많이 강화를 시켜서 인대는 어차피
붙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인대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좀 약하게 붙을 수도 있으니까 대신 바깥쪽에 있는 다른 근육을 강화시켜서 인대가 약한 것을 근육으로 보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력 운동이 중요한 이유가 인대가 약해서 예를 들어 내가 접지르려고 할 때 이게 발목이 넘어갈 거잖아요. 그때 근력이 충분히 강화가 돼 있고 좋은 분들은 이 비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발목이 넘어가는 걸 확 잡아줍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확 접지르는 걸 방지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이 가장 중요해요. 이 근력 운동들을 하려면 제가 뭐 어깨나 무릎 운동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무 밴드를 구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인제 세라밴드라고 검색을 하면 대부분 10,000원 전후로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예, 비싸지는 않으니까 요런 것들을 좀 구비하시면 좋고 색깔별로 강도가 다 달라요. 강도가 다른데 대부분은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이 강도 안에서 쓰시라고 합니다. 위로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거고요. 사실 초록색, 파란색만 넘어가도 강도가 꽤 세져요. 그래서 가장 무난한 건 빨간색인 것 같고요. 똑같은 고무 밴드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좀 더 타이트하게 잡으면 강도를 세게 운동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 안에서 쓰시되 잘 모르겠다 하면 일단 한 빨간색 정도로 사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제 한번 말씀드려 보면 아까 가장 중요한 거 외반 운동이라 그랬죠? 발목에 오른쪽 발목이 다쳤다라고 가정할 때 발목에 이렇게 밴드를 걸어서 왼발 뒤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왼발로 이쪽 부분을 탁 밟고 그러면 손으로 이쪽을 잡고 있으면 이 상태에서 발목을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내가 여기 고무 밴드를 잡고 있으니까 강하게 저항이 가겠죠? 근데 인제 운동을 할 때는 그냥 후딱 빨리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한 상태에서 한 10초 정도는 버텨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는 버티고 버티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버티는 걸 꼭 신경을 쓰셔야 되고 한 번 할 때 뭐 20회 정도 근데 좀 힘들면 초반에는 10번 이상만이라도 하시면 좋습니다. 한 세트에 한 10 번에서 20번 정도 해서 한 3 세트 정도를 해 주는 게 좋고 그러면 인제 동영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손으로 잡고 밴드를 이렇게 걸어서 이 바깥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동영상에 담으려고 한 2-3초 정도만 유지하는 걸로 했지만 실제로는 한 10초 정도까지 버텨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빨리 가더라도 버티고 돌아올 때는 가급적 천천히 버티면서 돌아오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 좀 더 좋은 거는 아까는 이렇게 그냥 순전히 이 평행한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했는데 좀 더 좋은 거는 약간 위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겨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더 아까 말씀드린 비골근이라고 하는 것을 그 키우기 가장 좋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때 그냥 완전 바깥쪽 바깥쪽보다는 약간 발목을 위쪽 바깥쪽으로 드는 방향으로 운동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외반 운동, 비골근 운동이 좋으니까 그것만 계속하면 되냐? 그럼 한쪽만 강해지니까 반대쪽이 약해지잖아요. 그것도 문제라서 반대쪽도 강화시켜 줘야 되고 내 방향을 다 강화시켜 주는 것이 좋거든요. 인제 그다음으로 할 게 내반 운동. 반대로 인제 안쪽으로 당기는 거니까 아까는 고무 밴드를 이쪽에서 밟고 있었는데 내가 발을 이렇게 꼬면 크로스로 해서 이쪽을 인제 잡아 주고 이쪽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아 주면 발목을 이쪽으로 안쪽으로 당기는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인제 이게 내반 운동입니다. 이거는 이제 후경골근이라고 하는 안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운동이고요. 마찬가지로 10초 정도 버티고 한 번 할 때 10번 이상 20 번까지 하면 좋겠고 3 세트 정도 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건 상태에서 안쪽으로 당겼다가 한 10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 돌아올 때 천천히 돌아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하시면 됩니다. 지금 인제 이 동작들이 보면 바닥에 앉아서 하고 있는데 바닥에 앉아서 하는 게 뭐 "허리나 골반이 아파서 힘드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그냥 발을 내려놓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다음으로 인제 동서 했으니까 남북 위아래로도 해야겠죠? 이거는 인제 발목을 위로 드는 운동이니까 밴드를 이쪽에 어느 한쪽 끝에 좀 묶어 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뭐 책상 다리 같은 데 뭐 묶어 놓거나 이렇게 돌려서 잡거나
아니면 이제 뭐 가족분들 중에 누가 이쪽에서 좀 잡아 주거나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게 인제 힘들 때는 이 안쪽에 책상 다리가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린 다음에 내가 손으로 잡으면 누군가 잡고 있는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목을 위로 드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10초 버티고 한 번 할 때 10번 이상 한 20번 정도 해서 3 세트를 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영상으로 보시면 발목을 위로 들어서 한 10초 정도 유지하고 내려갈 때 천천히 돌아가야 됩니다. 확 내려가는 게 아니고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가고. 이 모든 운동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 그 남은 한 방향이 인제 발바닥으로 이렇게 내리는 운동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손을 잡고 있으면 인제 밴드를 한번 요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감아서 내가 잡고 있고 아래로 미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10초 버티고 10 회에서 20회 정도 3 세트를 하는 겁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요렇게 묶어 놓고 발을 아래로 내리는 운동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음. 그래서 천천히 버티면서 돌아오는 거. 그래서 바깥쪽, 안쪽, 아래쪽, 위쪽 이렇게 네 방향으로 충분히 그 한쪽만 많이 하시지 말고 그 네 방향으로 충분히 다 운동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들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거는 인제 발목을 그 바깥쪽, 안쪽, 위아래로 하는 운동들만 얘기했지만 발가락, 발바닥 이 부분도 좀 강화시켜 주는 훈련을 하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수건을 바닥에 깔아 놓고 가급적 맨발로 하는 게 좋습니다. 맨발로 엄지발가락과 나머지 발가락으로 수건을 이렇게 꼬집어서 잡는 거예요. 잡아서 드는 연습을 하는 게 좋거든요. 이것은 발바닥에 있는 근육과 뒤쪽에 종아리로 가는 근육들을 좀 충분히 훈련을 좀 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까지 같이 강화시켜 줘야 발목 기능이 온전히 돌아와요. 그래서 수건을 잡는 연습을 엄지발가락 또는 다른 발가락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집에 뭐 작은 구슬이 있다면 뭐 작은 공이 있다면 뭐 요런 거를 직접 이렇게 발가락을 구부려서 잡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하면서 스트레칭들을 병행해 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발목 바로 뒤에는 종아리 근육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이런 발판이 있어도 좋고 없으면 이제 집 앞에 계단에서 앞쪽에 발가락 끝으로만 서서 힘을 빼고 쭉 이렇게 그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누르면 뒤쪽에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시원해지면서 당기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부에 있는 근육을 같이 좀 이완시켜 줘야 그래야 좀 더 발목 재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집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벽에다 기대고 아픈 쪽 발을 뒤로 쭉 뺀 다음에 발바닥이 전부 지면을 닿게끔 해서 몸을 앞으로 좀 숙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있는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발을 쭉 무릎까지 다 펴고 발목을 수건으로 잡아서 강하게 당기면 이렇게도 뒤쪽의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아까 같은 뭐 구슬 아니면 뭐 집에 있는 뭐 골프공이라든지 마사지 볼이라든지 그 외에 뭐 작은 공들이 있다면 공을 밟고 이렇게 앞뒤로 밀면서 눌러 주면 발바닥에 있는 이 그 근육들이 이 스트레칭 되면서 인제 이완되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초기에 재활 운동할 때 같이 좀 병행을 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 인제 시간이 좀 지나서 고유 수용 감각 훈련이라는 걸 좀 하시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인제 2 주라고 제가 그냥 뭐 일반적으로 써 놨지만 사실 뭐 1 주차든 좀 빨리 시작할 수 있으면 빨리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그 환자분만 통증이 많이 줄고 재활 운동을 쪼끔씩 시작하면서 내가 좀 편해지는 걸 느끼고 있다면 첫 주차에 시작해도 괜찮아요. 근데 인제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뭐 한 2주 정도 되고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서 써 놓은 거고요. 고유 수용 감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우리 그 신체의 위치라든지 자세, 뭐 평형, 움직임 같은 것들을 느끼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런 거를 인제 느끼는 감각이니까 쉽게 생각하면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하면 좋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길이나 몸이 인제 어디로 기우는 것 같다를 뭐
우리가 이 평형 기관, 그러니까 뭐 귀라든지 뇌에서 인지하기도 하지만 실제 근육이나 인대들도 자기들이 움직일 때 있던 이런 인제 감각들을 인제 느끼거든요. 인제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접지르지 않게 이런 균형 감각들을 잘 키워야 되니까 이 고유 수용 감각 훈련, 고유 감각 운동을 이라는 거를 꼭 병행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일단은 다친 발로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제 초반에는 그냥 안 다친 분들을 이렇게 하시라 그러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발목이 다친 상태에서 해 보면 의외로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하는데 내가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집에 뭘 붙잡을 수 있는 뭐 책상 옆이라든지 뭐 식탁 옆이라든지 뭐 창틀 옆에 좀 하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잡을 수 있는 곳에 준비를 좀 해 놓고 일단 한 발로 서면서 적어도 내가 이걸 10초 이상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초 이상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균형 감각을 좀 키우는 건데 처음에 잡고 했다가 인제 손을 떼야죠. 손을 떼고 하고 눈을 뜨고 할 때는 쉽지만 눈을 감고 하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눈을 감고 한 발로 버티는 연습까지 좀 해 주면 좋고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는 하나가 잘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밸런스 보드나 뭐 보수라고 해서 왜 이런 기구들 있잖아요. 위에 올라가서 균형 잡아야 되는 기구들. 집에 구비한 분들은 뭐 잘 없을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 그 뭐 헬스장이라든지 뭐 이제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데 가시다 보면 인제 이런 장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운동을 할 때는 좀 초반에는 접지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보호대나 테이핑을 한 상태에서 처음에 하시라고 하다가 자신감이 생기면 인제 서서히 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위에서 양발로 버티는 연습을 하다가 잘 되면 마찬가지로 한 발로 서 보는 거예요. 10초 이상 버틸 수 있는 게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집에 저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아까 인제 한 발로 버티는 거 그냥 하는 거 했었잖아요. 인제 그다음에는 아예 까치발로 버티는 겁니다.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서 그러면 처음에는 양발로 까치발을 들어서 버티다가 좀 잘 된다 싶으면은 다친 쪽 발만 이용해서 한 발로 까치발을 서서 버티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에 어려우면 어디를 인제 지탱하면서 잡고 하면 되겠지만 잘 되면은 이제 떼고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10초 이상 버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정도 균형 감각이 좀 생겨야 나중에 접지르지 않게끔 어 이제 힘이 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 된다. 그러면 아까 그런 발판이나 계단 위에서 이 앞꿈치 그냥 앞발로만 해서 마찬가지로 까치발을 서서 버티는 겁니다. 처음엔 두 발로 하다가 괜찮으면 한 발을 떼고 앞에 발가락 힘만 이용해서 까치발을 들고 버티는 연습을 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0초 이상 버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인제 굉장히 잘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인제 우리가 어떤 그 중기에 할 수 있는 재활 중에 가장 그 뭐 끝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스쿼트 있잖아요. 두 발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그거를 한 발로 하는 거예요. 사실 인제 이것까지 가려면 이제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보통은 그나마 할 수 있는 것들이 한 발로 내가 다친 발로 섰을 때 안 다친 발은 이렇게 뒤로 접고 제가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다친 발을 이렇게 앞쪽으로 뻗고 한 발로 스쿼트 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100 점인데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정말 그 코어가 좋은 분들이 아니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쪽 이렇게 이제 뒤쪽으로만 접고 다친 발로 서서 한 발로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할 수 있으면 10 초를 버티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려가서 버티다가 일어나는 연습. 이것까지 내가 잘 되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인제 '스포츠 활동을 인제 스스로 할 수 있게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열심히 하고 나서 충분히 뭐 한 4 주에서 6주 정도 하면 되게 많이 좋아질 거예요 웬만하면. 그러면 인제 6 주가 넘어가면 이제 통증 없이 내가 어떤 운동 범위들이 전부 다 가능하고 근력이나 뭐 균형 잡기 이게 잘 되면 점프하거나 한 발로 뛰는 거 스포츠 활동들도 가능할 수 있고 고강도 훈련들도 조금씩 하시라 그럽니다. 그런데 인제 내가 충분히 재활을 했는데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뭐 재활을 열심히 했는데 자꾸 접질린다. 그리고 계속 아프고 붓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거나.
내반실이 너무 벌어진다는 거 아까 왜 사진 찍은 거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바깥쪽이 안쪽보다 너무 많이 벌어질 때 인대 기능이 못할 때 혹은 뭐 다른 동반병변이 있을 때는 인대를 직접적으로 봉합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이걸 뭐 관절경으로 하냐 뭐 인제 절개하고 하냐 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는데 사실 방법은 장단점이 있는 거고 환자분마다 그 적응증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보다도 결국은 잘 해결이 안 된다면 봉합을 좀 해야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아까 MRI에서 이게 인대 터진 부분을 보여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인대가 터져서 안 보이는 걸 수술해서 봉합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보통 MBO라고 해서 영어 약자를 따서 인제 부르는데 이런 찢어진 인대를 직접적으로 봉합을 하고 앞에 보면 뭐 하방 신전지대라고 해서 이거는 인제 발목 주변에 지나가는 힘줄들이 다른 데로 이탈하지 말라고 이렇게 뚜껑처럼 인제 씌여 있는 인대 같은 건데 인대만 봉합해서 약하니까 이 신전지대라고 하는 걸 같이 당겨서 붙여줘서 좀 보강을 해 주는 거예요. 인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쪼끔 더 좋아진 기구들이 나와서 이런 실 달린 나사를 삽입을 해서 이 실을 이용해서 인대를 봉합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봉합 테이프 뭐 인터널 브레이스라고 뭐 A사에서 나오는 어떤 장비가 있는데요. 인대도 봉합을 하지만 인대 봉합한 거 위에 이런 식으로 봉합 테이프를 덧대는 겁니다. 인제 보강을 하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뭐 인조인대죠. 인공인대 같은 거를 덧대서 그걸 인제 인대 하나만 할 수도 있고 두 개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강해 주는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꼭 해야 되는 운동들 아까 여러 가지 소개해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외반 운동이라 그랬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당기는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단 한쪽으로만 계속하면 안 되니까 외반 운동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외반 운동, 내반 운동, 뭐 위로 들기, 아래로 내리기 이 네 가지 방향 운동들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고 할 때 10초 정도 버티고 한 번 할 때 10회 이상씩 한 20번 정도까지 해서 3 세트를 해 주시라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고유 수용 감각 그러니까 인제 균형 감각 키우는 거죠. 이거는 점차적으로 난이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한 발로 섰다가 뭐 이런 밸런스 보드나 보수를 이용해서 서도 좋고 이런 게 없다면 까치발을 이용해서 다친 쪽 발로 까치발로 서는 거.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충분히 운동을 해 주고 이것들이 잘 되면 인제 쪼끔씩 스포츠 활동이나 고강도 운동들을 하셔도 된다. 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운동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초 이상 버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자세들은.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자분들 질문을 좀 보고 어 한번 답을 좀 드릴게요. 자 질문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어 권희님 거 한번 볼까요? 권희님께서 다리를 삐끗하시는 게 수없이 있다고 하시고요. 어 "염좌라는 소견을 받았다. 치료는 까치발 들었다 오르다." 하는 게 맞나요? 일단은 자주 삐끗하시는 것 같아요. 발목이 아마 한쪽 방향으로 자주 접질리시는 것 같고 중요한 게 자주 접지르는 분들은 일단은 발목 인대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대 자체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붙어 있는데 굉장히 느슨하거나 하여튼 인대의 질이나 상태가 안 좋을 텐데 그러면 인대가 약하니까 인대 주변에 있는 근력을 많이 키워서 약한 인대를 보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 방법들이 아까 소개해 드린 고무 밴드로 하는 운동들 이 까치발 들었다 오르다 하는 거 이거는 아까 얘기한 근력 운동 고무 밴드로 하는 운동들을 인제 먼저 시작을 하시면서 같이 균형 감각을 키우는 훈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운동들을 할 때 환자분이 통증이 많이 느껴지시거나 운동을 하면서 자꾸 접질러요. 그러면 그런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염좌라는 소견은 뭐 염좌의 범주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인대가 괜찮은데 삐끗하는 건지 아니면 인대가 많이 찢어졌는데 삐끗하는 건지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적어도 오늘 소개해 드린 운동들을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내가 충실히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까치발 들었다 올렸다 근력 운동과 병행해서 하시는 게 맞죠. 하시는 게 맞고 어쨌든 운동을 할 때는 이게 뭐 1-2주 한다고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한테 진짜 하실 수 있으면 한 2-3 개월 정도 뭐 진짜 제대로 해 보시라 그래요. 근데 정말 제대로 하면 진짜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그렇게 잘 못해요. 인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통증이 줄면 아무래도 좀 게을러지게 되고 좀 마음을 좀 내려놓게 되는데 정말 안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운동하면서 많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한번 충분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도 부탁드립니다." 님께서 "안녕하세요. 인대파열 후 발목 불안정성이 있는데 추후를 위해서라도 수술이 필요할까요? 평소에는 간단한 러닝 시에는 괜찮고 풋살 후에는 통증이 있고 이따금 꺾이긴 합니다." 초음파에 발목에 물이 차 있다고 하는데 자 일단은 불안정성이 있는데 지금 당장 통증이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무리가 크게 없다면 지금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닌 것으로 보여요. 물론 동반된 병변들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뭐 뼈 조각도 있고 연골 손상도 있고 뭐 예를 들어 관절염도 이미 좀 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사실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간단한 러닝할 때는 괜찮다고 하시고 뭐 이런 풋살같이 좀 운동을 하면 뭐 통증이 약간 있는데 그게 심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당장 수술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인제 계속 이따금씩 꺾이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평소에 충분한 재활을 해서 꺾이는 게 좀 줄 수 있게 해 주면 좋고 물이 차 있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물이 찬 게 어디에 찼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관절 안에 물이 찼다. 관절 내부에 물이 찼다면 그거는 관절 내부에 염증 반응이 있다는 소리고 이 염증은 내가 많이 써서 활막 그러니까 발목 안에 활막이라고 하는 구조에 염증이 생겨서 물이 차는 경우도 있지만 연골 손상 때문에 물이 차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물이 찼다고 했을 때 관절 내부에 물이 찼으면 연골 손상도 좀 의심을 해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관절 내부에 물이 차는 게 아니라 가끔 뭐 점액낭염이라고 해서 관절 바깥에 점액낭이라고 하는 구조물에 물이 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건 상대적으로 좀 덜 심각한 경우고요. 물을 빼는 거는 뭐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지만 물을 빼는 게 어 이거 원인을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인이 해결돼야 물도 안 차는데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결과인 물 빼는 것만 계속하고 있으면 원인이 해결 안 되면 물은 또 차거든요. 근데 인제 그래도 물이 차 있으면 관절이 좀 빵빵해지고 통증을 일으키니까 환자분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뽑아 드리긴 하는데 물을 빼는 걸 뭐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치료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오영돈 님께서요. 만 60 세시고 발목 복숭아뼈 안쪽 통증이 실내에서 이동 중에 수시로 나타납니다. 어느 순간 발 디디다가 깜짝 놀라요. 음. 글쎄요. 이게 발목 불안정증인가 그 복사뼈 안쪽이라고 하는 것이 복숭아뼈가 양쪽이 있잖아요. 바깥쪽 복숭아뼈, 안쪽 복숭아뼈. 아마 안쪽 복숭아뼈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근데 어 되게 발을 디딜 때 통증이 안쪽에 나타나면 우리가 보통의 발목 불안정증이라고 하는 건 바깥쪽에 나타나거든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안쪽으로 접질리면서 바깥쪽 인대가 다치는 게 9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물론 안쪽으로 불안정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글쎄요. 60세 여성분께서 내측의 불안정증이 과연 생기는 게 맞을까? 이게 흔하지는 않은 경우고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 통증이 있는데 이게 뭐 자꾸 꺾이면서 발목이 불안정한 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불안정증은 아니실 것 같고 오히려 발목 관절 안에 뭔가 연골 손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발목 안쪽에 뭐 힘줄에 염증이 있거나 뭐 다른 손상이 있다든지 이게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핵의학 검사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개라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어떤 그 뭐 뼈 스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거라면 이게 이제 그 거기서 나오는 뭔가 문제점은 뭐 반복적인 그 손상으로 인해서 뼈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올 수 있지만 뭐 드물긴 하지만 뭐 골수염이라든지 뼈 안에 염증이 있는 경우 그 외에 뭐 몇 가지 병변들이 있어서 환자분이 불안정증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실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근데 인제 이거는 정확한 거는 환자분을 한번 뵈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한번 검사를 제대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강나영 님께서요. "발목 불안정증이 있는 경우 발목을 심하게 접질리면 발목 인대가 파열될 수도 있을까요?" 당연하죠. 애초에 불안정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발목 인대가 굉장히 느슨해져 있거나 뭐 아니면 찢어진 상태로 잘 안 붙어 있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 좋았는데 여러 번 접질렀던 분들이 갑자기 확 접질러서 병원에 오시는데 "와 이게 예전에 다치 그 접질려 봤지만 이번이 뭔가 확실히 달라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검사해 보면 인대가 제대로 터진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다쳐서 내가 몇 번 접질러 봤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좀 많이 붓고 아프다라고 하면 꼭 검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어 선호 님께서요. 음 이쪽에 하나 그 질문이 있었네요. 선호 님께서 "두 발 다 인대 완전 파열이 돼서 수술 권유도 받았지만 깁스만 했어요. 무리만 안 하면 괜찮은데 조금만 무리해도 많이 붓고 아파요. 1 년이 다 되어 가는데 운동을 열심히 해서 관리해 주면 평생 괜찮을까요? 아니면 많이 늘어난 채 붙어서 시간이 지나 효과가 미미할까요?" 라고 했는데 밸런스 볼 운동도 하시고 있다. 밸런스 볼. 네. 일단은 1 년이면 너무 오래됐습니다. 연령대가 어떤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운동들을 선호하시는지는 정확한 정보가 없지만 일단은 완전 파열이 됐는데 깁스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쪼끔만 무리해도 붓고 아프다면 인대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운동을 내가 제대로 해 보지 않았다, 재활 운동을. 그러면 일단 운동을 열심히 해 봐야겠지만 그 효과가 처음에 했을 때보다는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환자분이 재활 운동을 안 해 보신 건 아닐 것 같고 뭔가 해 보셨을 것 같은데 현재 상태에서 자꾸 붓고 아프다면은 인대 파열도 문제인데 다른 동반 병변이 있는지 좀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뭐 운동을 내가 열심히 해볼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 운동할 때보다 좀 효과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일단은 현재 인대 상태에서 정밀 검사를 좀 하셔서 어느 정도 인대가 아물어 있는지 뭐 다른 문제들은 없는지 이런 걸 본 다음에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게 좀 더 환자분이 둘러가지 않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음. 네. 좀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네요. 사실 오늘 주제랑은 쪼끔 음 관련성이 많이 떨어져 보이는데요. 67세 남성분이신데 발바닥이 차고 근육이 마르는 증상이 심해서 발바닥에 깔창 핫팩 깔창을 신고 견디지만 불편한 증상이 하루 종일 그리고 숙면 시에 종아리에 쥐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라고 돼 있네요. 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이제 좀 그 차고 근육이 마르는데 쥐나는 게 주로 잘 때 난다. 연령대를 생각했을 때 제 생각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거는 허리에 생기는 협착증이거든요. 근데 인제 협착증 때문에 사실 발바닥이 차거나 이러지는 쉽지는 않은데 이게 환자분마다 느끼는 증상이 다양하니까 근데 주로 잘 때 쥐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협착증의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경우는 허리 협착증이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혈액순환 그러니까 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가
뭐 증상만 가지고 뭐 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진단을 제가 딱 때려 맞출 수는 없는데, 확률상으로 보면 협착증 검사를 먼저 해 보시라 그러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그 혈관 질환들, 뭐 대표적인 게 뭐 하지정맥류, 요즘엔 하지정맥 부전이라고 해서 좀 더 그 넓은 범주로 포함하는데, 이런 증상들도 환자분처럼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인제 보통은 서서 있을 때 좀 더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고요. 숙면 시에 쥐나는 게 심하다고 한다면 쪼끔 더 허리 문제에 가깝지 않을까 싶고, 드물긴 하지만 말초신경, 그러니까 이제 신경 중에서 위쪽에 있는 큰 신경들 말고 종아리 발 쪽으로 내려가는 그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환자분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나 척추를 보시는 과에서 한번 먼저 보시고,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혈관외과, 이런 하지정맥 부전들 보는 병원들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체크해 보시고, 그것도 잘 안 된다면 한번 신경과도 좀 체크해 보시고, 이런 순서대로 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 네. 아까 착한 맛 번지네스 통계님께서 거골골절이 돼서 깁스 치료하셨다고 돼 있네요. 깁스 치료에 자주 아프고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정거비 인대와 비골권 손상 염증이 있다고 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거골골절이 잘 생기지 않는 골절인데, 근데 이 거골골절이라고 하는 게 인대 파열이 있으면서 거골의 끝부분만 살짝 뼈 조각이 생긴 것도 사실 그 골절에 포함되거든요. 그런 걸 견열골절이라고 하는데, 그런 골절 형태인지 아니면 진짜 제대로 거골이 크게 부러지신 건지 이거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골절이 있으면서 인대랑 비골건이 아까 말씀드린 그 옆에 있는 힘줄인데, 이런 것까지 좀 손상이 다 있다 그러면 20 년도 같으면 벌써 5년 되셨잖아요. 근데 좀 아픈 거는 둘째치고 잘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 좀 불안정한 느낌이 있다고 하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불안정한 느낌이, 제가 아까는 인제 정거비 인대 파열 이런 것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것 말고도 그 거골이라고 하는 뼈는 이제 발목 관절 아래쪽에 있는 뼈인데, 그 바로 아래쪽에 그 거골 하관절이라고 해서 거기도 관절이 있고 인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골이 골절되고 나서 그 아래쪽,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절 문제, 큰 관절 말고 아래쪽에 있는 거골 하관절이라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 년이 지났는데 아프고 치료가 잘 안 된다면, 일단은 진단이 정말 정확한 것인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냥 단순히 '정말 인대 파열 때문에 아직까지 아프냐.'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잘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 요게 좀 신경이 쓰여요. 뭔가 발목이 자리를 못 잡고 불안정한 느낌이 든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만성 불안정증인지 그 외에 뭐 거골화 관절에 생기는 다른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일단은 환자분은 MRI를 한번 찍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찍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뭐 과연 주사나 재활 운동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질문들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다 답변을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발목 인대 파열에 대해서 또 다뤄보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대 파열 발목에 흔하게 생기고 살면서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실 텐데요. 인대 파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초기에 잘 고정해 주고 적절하게 재활 운동을 병행해 주면 대다수의 경우에서는 발목 인대 파열이 있을 때 완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운동 과정들 중에 '난 재활이 좀 잘 안 되고 있거나 통증이 느껴지고 뭔가 이상하다.'라고 할 때는 꼭 병원에 가셔서 내 발목 상태가 어떤지, 내가 제대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 좋은 상태로 방치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